메인 함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메인은 C++, C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이 처음 실행했을 때 처음 실행되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이 메인 함수는 이 형태로 구성이 되어 만들어져야 됩니다. 즉, 메인 함수는 public static 수식어가 수식되어야 되고 반환 타입은 void이고요. 그리고 매개 변수는 string args, string 배열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메인이 있는 클래스는 바이코드로 생성된 다음에 JVM을 통해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메인을 public하고 static 요 두 가지 키워드로 수식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쉬운 것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메인을 누가 실행하냐라는 것입니다. 메인은 누가 실행하냐면 JVM이 실행합니다. 따라서 JVM은 어떤 클래스에 있는 메인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 메인이 퍼블릭해야 됩니다. 만약 이 퍼블릭이 아니라 프라이빗으로 만들어 놓으면 JVM도 이 메인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행하고자 하는 클래스의 메인 함수는, 메인 메소드는 반드시 퍼블릭 메소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또 왜 스태틱이 되어야 되냐? 스태틱은 무슨 의미냐? 메소드를 수식할 때 스태틱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클래스 메소드임을 나타낸다. 그럼 클래스 메소드가 아닌 게 뭐냐? 객체 메소드예요. 객체 메소드는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봤던 요것이 객체를 생성하는 겁니다. 그리팅이라는 객체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객체를 생성해야지만 이 그리팅에 있는 이런 객체 메소드, 스태틱으로 수식되지 않은 메소드들을 호출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메인은 누가 실행하는 거죠? 메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JVM이 실행합니다. 그리고 이 JVM은 이 메소드를 실행하기 위해서 greeting 테스트의 객체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JVM은 greeting 테스트 객체를 어떻게 생성하는지 그 방법도 모릅니다. 따라서 메인 함수는 static 함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체 지향으로 프로그래밍 하더라도 모든 요소를 객체로 모델링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수학의 사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절대 객체로 모델링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객체 지향 언어라고 하더라도 객체 지향이지 않도록, 즉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도 일반 함수를 호출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자바에서는 static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메인은 매개 변수로 string 배열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C와 C++에 썼을 때 int, n, o 이게 배열을 선언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바에서도 이 대괄호를 이용해서 배열을 선언하고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문자열 배열을 인자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매개 변수는 언제 사용하냐?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그 실행할 때 콘솔에서 예를 들면 자바 hello A, B 하게 되면 이 A와 B는 이 hello의 매개 변수가 되겠고 이 매개 변수는 요 string으로 전달이 됩니다. 이 문자열로 전달이 됩니다. 메인은 반드시 이 인자를 받는 형태로
정해야 됩니다. C에서는 뭐 int main 이렇게 해도 되고 void main 이렇게 해도 되고 void 뭐 main 뭐 어쩌고저쩌고 써도 되는데 자바는 반드시 요 형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클립스를 방금 써봐서 알겠지만 이클립스에서는 어떤 클래스를 정의할 때 메인을 포함하고 싶으면 요걸 하나 클릭만 하면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이런 형태의 메인 메소드를 정확하게 포함해 줍니다. 따라서 굳이 이 구조를, 이 형태를 꼭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 메인은 항상 이런 형태로 돼야 되겠고 요 수식어들이 왜 붙었는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이 수업에서 프로그램하면서 요 부분을 활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객체의 생성.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클래스는 그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지 않으면 주석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만들었던 프로그램에서 그리팅은 그런 거예요. 그리팅 클래스는 메인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그리팅의 객체를 생성해서 사용하지 않는 한 이 그리팅은 주석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그리팅턴 테스트는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 만든 클래스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따라서 그리팅 테스트는 객체 지향에서 말하는 엄밀한 의미에서 클래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그리팅 테스트는 그리팅이라는 클래스를 단순히 테스트하기 위한 클래스이고요. 메인 함수만 가진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클래스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클래스를 정의한 다음에 그 클래스의 객체들을 필요할 때 생성을 해서 사용해야지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고 어떤 동작이 실제 일어나게 됩니다. 객체의 생성은 new라는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greeting equal new. 따라서 이게 어떤 형태냐면은 우리가 greeting 이면 변수를 하나 선언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객체를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변수만 선언하고 있는 형태예요. 그 다음에 greeting equal new greeting 이런 식으로 하면 객체를 생성하게 되고 이 객체를 greeting이라는 변수를 가지고 조작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문은 변수를 선언함과 동시에 객체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int n equal 0 하는 것과 동일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new는 단항 연산자로 p 연산자로 생성자 호출이 와야 됩니다. new는 그 다음에 p 연산자가 오게 되는데 뭐가 오냐면 생성자 호출이 오게 됩니다. 생성자라는 것은 특별한 메소드로 객체를 생성할 때 객체를 초기화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메소드입니다. 그리고 이 메소드는 클래스 이름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든 그 greeting 클래스에는 생성자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성자가 하나도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기본 생성자를 시스템에서 제공해 주고요. 기본 생성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매개 변수가 하나도 없는 생성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생성자를 호출할 때 인자를 하나도 제공하지 않는 그런 생성자가 기본 생성자가 되겠습니다. new는 C++에서는 어떤 용도로 사용했죠? C++에서는 동적 할당할 때 사용을 했습니다. 동적 할당을 하고 C++에서는 new로 이 사용하고 나서는 동적 할당했을 경우에는 delete라는 연산자를 통해서 또 객체를 반납해 줘야 합니다.
자바도 이 new 연산자 안에는 동적 할당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객체를 생성하는 것은 동적으로 객체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즉 동적으로 생성한다는 것은 컴파일러가 알아서 그 위치에 가면 객체를 생성해 놓고 그 객체를 요구되는 만큼의 공간을 미리 확보해 놓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이 돼서 new의 p 연산자가 뭐냐에 따라서 그것에 맞는 객체를 그 시점에 가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자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자바와 C++의 큰 차이점은 자바는 new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더라도 delete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delete는 자바에서는 JVM이 저절로 알아서 해줍니다.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래서 자바에서는 new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한다. 이 new는 생성자 호출을 p 연산자로 가진다. new는 동적 할당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생성된 객체는 그 함수의 스택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만들어지냐면 힙이라는 데 만들어집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메인이 이제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 실행하면은 먼저 이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들이 메모리에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아직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이 안 됐기 때문에 메인을 위한 공간은 안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JVM이 이제 메인을 실행해요. 그러면 메인을 위한 공간이 스택에 마련이 됩니다. 그러면 이 스택에 어떤 데이터들이 유지되냐면 매개 변수를 위한 데이터들, 지역 변수를 위한 데이터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A라고 하는 더블 타입의 지역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 변수를 위한 공간은 메인에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AX equal new A라고 봅시다. A는 여기서는 클래스입니다. 클래스이면 new를 이용해서 생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new를 이용해서 생성된 객체를 유지하는 요 x라는 변수는 자바에서는 참조 변수입니다. 즉 변수가 객체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변수가 값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뭐만 유지하냐면 그 객체가 생성된 위치 정보만 유지합니다. 따라서 실제 생성은 스택에 이루어지지 않고 힙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new A 하게 되면 이 A라는 객체가 힙에 만들어지게 되겠고 X는 요 힙에 있는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실행되다가 foo라고 하는 요 함수가 실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메인은 아직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그 위에 foo를 위한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foo도 메인과 비슷하게 원시 타입과 객체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따라서 foo에는 b를 위한 공간과 y를 위한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b는 원시 타입이기 때문에 그 위치에 값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이 new를 위한 공간들은 메인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힙에 만들어지게 되겠고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하는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그 프로그램은 크게 메모리 공간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이 메모리 공간에 어떤 데이터들이 올라가냐면 처음에 뭐가 올라가면 소스 코드가 올라가요. 그 다음에 스택 공간, 힙 공간, 그리고 뭐 광역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 광역 공간은 이 힙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살펴볼 때 나누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C에서는 여기에 이제 전역 변수들이 유지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스택과 힙의 특성은 뭐냐면 스택은 컴파일 시간에 그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누구의 크기냐면 각 함수들이 필요한 스택 공간의 크기를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함수가 실행이 되면 자동적으로 확보되고 그 함수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반납이 됩니다. 힙은 컴파일 시간에 언제 얼마만큼 공간을 사용할지 알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자바는 더 이상 접근이 가능한 기존 사용 공간은 원래 힙에 우리가 데이터를 확보하면 그것을 반납하는 책임은 프로그래머가 책임져야 됩니다. 하지만 자바는 프로그래머가 책임지지 않고 JVM이 대신 반납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 둬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스택 공간에는 뭐가 절대 안 만들어지냐면 객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바에서는 객체는 항상 어디에 유지돼요? 힙이라는 공간에 유지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항상 참조 변수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객체를 함수에 전달하거나 함수로부터 객체를 반환받을 때도 객체 자체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뭐만 이동하냐면 주소만 이동하게 됩니다. 나중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객체 변수. 객체를 생성하면 보통 여러 번 사용해야 하며 동일 종류의 객체를 여러 개 생성할 수 있으므로 이들을 구분하기 위해 객체 변수에 객체를 조작하게 한 정보를 유지합니다. 앞서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유지하는 정보라는 것은 위치 정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추상속으로는 객체를 조작하기 위한 리모컨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객체 자체는 이 변수에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변수들은 크게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변수의 값 자체를 유지하는 값 타입의 변수와 변수의 값 자체가 아니라 그 값이 저장되어 있는 위치 정보를 유지하는 그런 참조 타입의 변수가 있습니다. 자바에는 오직 딱 두 종류의 변수만 있습니다. 값 타입, 원시 타입들, 그리고 참조 타입 두 종류만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에는 값 타입의 원시 타입 8개, 정수 4개, 인트 포함해서 부동소수 2개, 캐릭터, 불리언 이렇게 4종류의 원시 타입, 값 타입의 변수들이 있고 나머지는 모두 객체 타입이고 참조 타입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객체들은 다 어디에 존재하냐면 힙에 존재하게 됩니다. 자바, C++는 이와 달리 값 변수도 있고 포인터 변수도 있고 참조 변수도 있고 복잡합니다. 또 세 종류가 있기 때문에 각각마다 사용하는 연산자나 방법들이 다릅니다. 그런데 자바는 두 종류만 있고 모든 참조 변수들은 점 연산자를 이용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점 연산자 하나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바에서 콘솔 출력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메인의 마지막 문장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system.out.println 뭐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문장에 있는 각 식별자들을 보고 그 식별자가 뭔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스템이라는 식별자가 있습니다. 시스템은 소문자로 시작했나요? 대문자로 시작했나요? 대문자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클래스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의한 클래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 클래스는 자바 라이브러리에 있는 클래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하고 out이라는 식별자가 나옵니다. 그럼 이 out이라는 식별자는 어디에 정의된 식별자냐 하면은 시스템에 있는 클래스에 정의된 식별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system.out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얘의 접근 권한이 뭐예요?
public이라는 겁니다. public. 그리고 이 out은 그러면 뭐냐? 그 다음에 있는 println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out 다음에 println이 있어요. println은 그 다음에 가로 열고 가로가 닫혀 있기 때문에 가로가 오기 때문에 이것은 함수 이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수 이름은 딱 두 군데 등장합니다. 정의할 때 그리고 호출할 때 딱 두 군데 정의가 됩니다. 물론 뭐 선언할 때도 나올 수 있는데 정의나 선언이나 호출할 때 모두 이름 다음에 가로가 와요. 그리고 out과 println은 모두 소문자로 시작했기 때문에 자바의 관례 또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 관례에 의하면 얘는 변수 이름 아니면 함수 이름입니다. 그런데 out 다음에는 가로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out은 변수 이름일 것이고요. println 뒤에는 가로가 왔기 때문에 println은 함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객체지향에서는 함수 이름을 호출하려면 이 함수 이름 앞에 클래스 이름이 오거나 객체 이름이 와야 됩니다. 여기서는 out이라는 객체의 println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out이라는 객체는 뭘 하는 객체냐 하면은 표준 출력과 관련된 객체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 출력으로 우리가 뭔가 데이터를 출력하고 싶을 때에는 이 out이라는 객체를 이용해서 출력하게 되겠고 이때 println, print, 또 printf와 같은 메소드를 사용해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greeting이라는 객체를 사용할 때는 먼저 equal new에서 뭘 했냐면 생성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out은 우리가 생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다른 곳에서 생성된 객체를 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객체에 정의된 객체 메소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생성되었거나 객체를 생성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자바에서는 이 system.out 객체를 이용해서 표준 출력, 화면의 표준 출력, 콘솔의 표준 출력하게 되는데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가 printf, println, print 세 종류가 있습니다. printf는 자바 5.0부터 제공된 기능이고요. printf는 C와 사용법이 거의 유사합니다. print와 println은 그냥 어떤 값을 출력해 주는 건데 println은 print와 달리 줄 바꿈까지 해줍니다. 여기서 이 두 개의 차이점 한번 봅시다. 여기 println 3 더하기 4, 여기 println 따옴표 3 더하기 4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문장이 실행되면 출력되는 결과는 뭐가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위의 것은 뭐가 출력되냐면 7이 출력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것은 3 더하기 4가 출력됩니다. 즉 3 더하기 4는 정수 표현식이고 이들을 결합해서 7이라는 값을 계산하게 되겠고 이 7이라는 값이 인자로 전달됩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있는 것은 문자열이고 문자열이 그대로 전달돼서 문자열 안에 있는 내용들이 화면에 출력됩니다. 이처럼 자바는 C++와 마찬가지로 함수를 다중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중정의한다는 것은 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함수를 여러 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름의 함수를 여러 개 정의를 하면 컴파일러들은 이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컴파일러가 구분할 수 없으면 문법 오류가 됩니다. 그러면 컴파일러는 뭘 이용해서 구분하냐? 함수 이름은 같기 때문에 함수 이름 갖고 구분할 수는 없고 뭘 이용해서 구분하냐면 매개 변수 목록을 가지고 구분하게 됩니다. 즉 매개 변수 목록과 주어진 인자 값의 목록을 가지고 어떤 함수를
호출해야 되는 건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함수의 반환 타입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규칙은 C++와 차이가 없습니다. 자바의 printf의 차이점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거의 C의 printf와 거의 동일한데 한 중요한 차이점은 요 네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n 대신에 줄바꿈해야 될 때 %n을 씁니다. %n을 사용한다. %n. 그리고 이 %n은 해당 컴퓨팅 환경에 맞는 줄바꿈을 해준다고 합니다. 어디서는 요것이 줄바꿈이고 어디서는 뭔가 얘보다 추가적인 게 결합해서 줄바꿈할 수가 있고 또 다른 데서는 요 역/n이 아니라 다른 것일 수도 있지만 이 자바에 있는 %s는 n은 현재 이 사용되는 JVM 환경에 맞는 그 줄바꿈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호환되게끔 잘 만들려면은 역/n 대신에 자바에서는 %n을 사용해 주시고요. 정수를 출력할 때는 %d, 그 C와 마찬가지로 %d를 쓰는데 이 %와 d 사이에 쉼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쉼표를 쓰게 되면 이렇게 세 줄 단위로 콤마를 넣어줍니다. 이것은 되게 편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날짜와 시간을 출력할 때 사용하는 별도 서식 지정자가 있습니다. 뭐 C에서는 없었는데 로컬 데이트나 데이트라고 하는 클래스 객체들을 출력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인자 색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원래는 보통 우리가 C에서 printf %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인자가 반드시 두 개 와야 돼요. 하나의 %당 꼭 하나의 값이 연결돼야 됩니다. 매핑이 돼야 되는데 자바에서는 그것이 꼭 매핑되지 않아도 됩니다. n도 %를 쓸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쓸 때 여기에 색인, 인자 색인을 쓸 수 있습니다. 인자 색인은 숫자와 달러 기호를 합쳐서 쓰게 돼요. 그래서 %2달러라 그러면 두 번째 색인 값을 이용해서 요 출력을 여기에 출력하라는 것이고요. 여기는 %1달러 콤마 D가 됐습니다. 그러면 요 위치에는 첫 번째 것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통상적으로는 얘는 첫 번째와 연결되고 얘는 두 번째 거가 연결되는데 그 순서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주고 둘 다 이를 이용해 가지고 각각 조금씩 다른 형태대로 형식화해서 출력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잠깐 다중정의에 대해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중정의는 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함수를 여러 개 정의하는 것을 말하고 여러 개 정의하게 되면 컴파일러가 당연히 이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컴파일러는 인자 개수와 타입의 차이로 구분하게 됩니다. 즉 함수에 정의할 때 쓴 매개 변수 타입과 함수 호출할 때 사용이 된 그 인자 값들의 타입을 가지고 호출할 함수를 결정하게 되겠고 이 호출할 함수를 결정하게 되겠고 만약에 그 함수를 찾을 때 그 결정하기가 모호하면 문법 오류를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foo int double이라는 게 있고 foo double int가 있으면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이들의 다중 정의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매개 변수는 두 개이고 각각의 타입은 다르기 때문에 정의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foo 1, 2 이런 형식으로 두 개의 정수를 이용해서 foo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이 문장은
문법 오류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함수는 요걸로 매핑할 수도 있고 요걸로 매핑할 수 있습니다. 두 개가 일치되는 정도가 차이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부분 우리가 다중정의와 관련해서 오류가 나는 것은 다중정의 할 때 오류 나는 것이 아니라 함수들을 정의할 때 오류 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함수 호출문 때문에 발생되는 오류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다중정의를 언제 사용하냐? 하나 이름의 함수인데 여러 종류의 인자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인자를 받아서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그 알고리즘이 많이 다르면은 우리는 다중정의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만약에 타입이 다르지만 알고리즘이 그 내부를 구성하는 코드가 차이가 없으면 우리는 다중정의하지 않고 나중에 배우게 되는 범용 메소드로 하나만 정의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C++와 달리 자바는 기본 인자라는 것이 없습니다. C++에서는 이렇게 f라는 함수를 만들면서 이처럼 이 매개 변수에 기본 인자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이 f는 두 개의 정수값을 가지고 호출할 수도 있고 하나의 값만 가지고도 호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의 값만 가지고 호출했을 때는 이 b값은 0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바는 기본 인자를 C++로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도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런 C++에 썼던 기본 인자와 같은 기능을 자바에서 만들고 싶으면은 다중 정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개를 받아야 되는 함수가 있을 때 이 중에 끝에 것을 다중 인자로 처리하고 싶으면 여러 개를 받는 함수를 만든 다음에 이 경우에 보면 parseInt라는 거예요. 이 parseInt라는 함수는 문자열을 받아서 그 문자열을 정수로 변환시켜 줍니다. 그런데 이때 진법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십진법이면 그 문자열 안에 있는 내용을 십진법으로 해석해서 바꿔주고 이진법, 16진법이면 각각 그것에 맞게 바꿔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십진수로 되어 있는 문자열을 정수로 바꿔야 될 때가 많기 때문에 C++에서는 이걸 정의하면은 여기다가 equal 10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바는 기본 인자를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놓고 하나짜리를 만든 다음에 이 하나짜리는 10을 이용해서 두 개짜리를 호출하도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해 놓으면 우리가 문자열만 줘서 parseInt를 호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십진수로 해석해서 처리가 됩니다.